안녕. 요즘 구운 메이크업이랑 어른 여자 메이크업이 유행이라며? 나 오늘 완전 트렌디해. 뭐야? 더운 거야? 아니 더운 거야? 더운 거 같아. 유행이라서 한 건데. 뽀용용 꿀팁 5가지만 따라하니까 완전 내 출금이잖아. 구운 메이크업은 하되 투명하게 완성됐어.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데 꿀팁 딱 5개만 받아갈래? 까꿍! 안녕하세요. 원투드리뽀 푸드래곤 뽀용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뽀짝이들, 요즘 SNS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특히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어른 여자 메이크업. 솔직히 요즘 뷰티 팁들이 좀 귀여운 느낌이 너무 가득했어. 중안부 축소, 쿨톤, 핑크 막 이런 느낌. 유인나님이나 아님 요즘 지젤님 따라하고 싶어도 익숙한 팁들이 없으니까 이게 뭐 진행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완전 남의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베이지나 모브 컬러 막 얹었다간 오히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노안테크를 타기 십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메이크업 분석 들어가기 전에 화할못 분들은 굽금 메이크업 아니면 어른 여자 메이크업을 어떤 식으로 잘못하고 있었을지 함께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얼굴에 재 묻은 듯한 얼룩 쉐이딩 참사. 이목구비 살리겠다고 팍팍팍 쳤다가 입체감은커녕 칙칙해지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눈밑 삼각존 판다화. 이게 시크한 트임을 하려다가 경계를 못 풀어서 화장이 번진 판다가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색이 흑빛이 되는 참사. 톤에 맞지 않는 어두운 브라운을 넓게 발라서 피곤해 보일 수 있는 경우고요. 네 번째는 달려라 하니 고운의 오버립 참사. 입술 외곽을 계산 없이 벅벅 크게 그려서 붕어 입술이 되는 경우예요. 그럼 대체 이 어른 여자의 대명사들은 왜 누디하고 브라운기 낭낭한 메이크업을 하는데도 왜 텁텁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세련돼 보일까요? 제가 수많은 영상과 자료를 다 찾고 분석해본 결과 답은 이겁니다. 색조의 채도는 과감히 덜어내되 내가 가진 선과 음영은 정교하게 살리는 거. 이건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꿀팁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요. 베이스를 두껍게 얹지 않는 거예요. 인위적인 하이라이터나 파우더 제형을 쓴 게 아니라 속에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귀티 광이에요. 속광. 그렇기 때문에 기초 케어부터 베이스까지도 차곡차곡 얇게 여러 번 제형감을 조절하면서 세심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눈썹 탈색러분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제 눈썹 탈색 안 하셔도 돼요. 짧고 연한 눈썹이 돼 상승형 모양의 흑갈색 눈썹입니다. 특히 눈썹 앞부분이 뭉친 듯 표현돼서 본인이 가진 본연의 털 질감이 훨씬 잘 드러날 수 있는 고급미가 뿜뿜 살아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커피 프린스 한유주, 지젤님, 유인나님 뭐 다 하시지만 사실 요즘 수지님도 눈썹 털이 너무 예뻐요. 그만큼 고급미의 대명사, 청순의 대명사, 어른 여자의 대명사들은 이미 눈썹을 탈색보다는 더 살리는 쪽으로 갔다는 거. 세 번째는요. 보이프렌즈 블러셔인데요. 색감이 단순 베이지 브라운이 아니에요. 무화과와 자연스럽게 블렌딩된 붉은 감이 도는 베이지, 브라운 빛깔이고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2가지, 3가지 컬러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애교살이 의외로 선명해요. 애교살 자체는 굉장히 또렷하더라고요. 이게 연예인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신 골격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이제 기술의 발달로 화장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이따 튜토리얼에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삼각존 메이크업이 되되 이쪽이 부분적으로 진합니다. 어디냐면 속눈썹과 눈꼬리끼리 맞닿는 눈 뒤쪽 있죠? 여기에 그림자가 가장 강하게 지는데 그 그림자 부분이 가장 진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눈매도 더 트여 보이면서 다른 곳에 음영을 과하게 주지 않아도 뒤트임, 밑트임 포인트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메이크업 말고도 향수, 헤어, 패션, 다양한 요소들로도 어른 여자 미를 품품 내뿜을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뒤쪽에서 메이크업 튜토리얼 끝나고 나서 끝까지 봐주실 뽀짝이들을 위한 감사 선물이니까요. 영상 꼭 나가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 오늘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긴장돼서 리프팅 밴드로 또 야무지게 준비했고 렌즈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N365의 저스트 블랙 맥스 블랙입니다. 이게 그래픽 직경이 13.8인데 생각보다 막 크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보려는 고급미 뿜뿜 어른 여자 느낌에 좀 맞는 것 같아서 살짝 끼고 와봤어요.
바로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 커피 프린스 한유주와 유인나님의 왜 그 피부 본연에서 반짝반짝 올라오는 고급진 광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우리가 같이 흉내를 낼 거거든요. 세럼은 요거 제가 사계절 내내 잘 쓰고 있다고 매번 강조드리는데 이걸 밤낮 할 거 없이 진짜 계속 발라주니까 벌써 공병이 10병이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탁 바르자마자 광이 막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 거지 같은 여러분 저 뾰루지 났어요. 어제 좀 맛있는 거 먹고 잤더니 이렇게 바로 한순간에 스팟이 올라오더라고요. 흡수가 빨라서 산뜻하게 여름 스킨케어 할 때 짱이고 또 다른 산뜻템은 이 토리든 크림이에요. 이거 딱 열자마자 이렇게 요플레 뚜껑처럼 내용물이 묻어서 나오는데 전 항상 이거 먼저 쓰고요. 저는 그 여름에 번들거림, 너무 리치한 느낌이 싫어서 크림을 건너뛰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크림은 되게 산뜻하게 수분감을 쫙 먹여주면서 피부 열감까지 좀 뺏어가요. 그래서 지금 바르는 거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되게 가볍고 빠르게 롤링이 되니까 바쁠 때 토너, 세럼, 앰플 뭐 어쩌고 뭐 크림 이렇게까지 도달하기 여름에 너무 귀찮고 감당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것처럼 토너 바른 다음에 세럼 해주시고 이렇게 수딩 크림까지 해주시면 좀 가볍지만 안에 수분은 꽉 머금은 그런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촉촉하고 쫀득한 피부가 되면 좀 이따 고급스러운 베이스 연출해줄 때 이 은은한 속광 표현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는 진짜 기초가 8할 아니 9할이다라는 말이 맞다고 할 정도로 기초 케어 진짜 중요하니까요. 한번 뽀짜기들의 방식대로 열감은 뺏어가면서 수분감은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자신만의 좀 스킨케어 노하우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복합성에 민감성 피부인 저한테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루틴이 좀 잘 맞는 편이고 이제 피부 표현을 할 건데 리프팅 밴드 이제 뗄게요. 긴장을 이제 풀었다는 뜻이고요. 잘 가. 뭐 선크림 작업, 베이스 작업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런 글리터 밤 같은 걸로 피부 표현 밑바탕을 깔아줄게요. 이건 스틱 형태로 된 글리터 밤인데 딱풀같이 생겼죠. 그래서 피부 온도에 닿으면 이렇게 광이 나는데 글리터들이 숨어 있어서 사방팔방에서 발광력이 미쳤어요. 지금 기초를 잘 해놔서 이렇게 윤광 피부로 연출이 됐긴 하지만 이런 글리터 밤을 써주면 내가 살리고 싶은 곳의 윤곽이 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광대와 턱 여기 가장 볼록한 부분만 살려줄 거고요.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얹어주면 보이시죠? 액체 하이라이터 느낌? 손으로 살살살살 경계만 두들겨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펄이 돌면서 안 한 곳보다 한 곳이 좀 더 차올라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저 언니 왜 화려하지도 않은데 뭔가 되게 예쁘고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지? 하는 광이 여기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나서 여름에 선크림 바르고 막 베이스 이것저것 넣는 거 진짜 귀찮고 무너지는 것도 빠르다고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 기능이 있는 비비로 먼저 화잘목 밑바탕을 다져줄 건데요. 비비를 먼저 발라주고 나서 쿠션으로 부분 커버만 해주면 쿠션이 살짝 컨실러 역할을 대신해주고 비비가 파데 역할을 하면서 베이스의 두께는 더 얇아지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원래 밝게 쓰면 19호까지도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어른 여자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어두운 느낌으로 톤 다운해서 비비와 파데를 써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지금 비비 23호고요. 얇게 발리기 때문에 제 피부에서 엄청 어두워 보이지도 않고 되게 말갛게 색이 예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영상들에서 정말 많이 썼었는데 더운 날에 맑은 느낌으로 화장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을 땐 특히나 없으면 안 되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촉촉한 피부 연출을 위해서 퍼프에도 미스트 꼭 뿌려서 여름에도 항상 활용을 하고 있고요. 촉촉한 퍼프로 두들겨서 밀착시켜줍니다. 이제 T존도 안 발라줬었으니까 같이 커버 얇게 해주고 되게 깨끗한 느낌으로 깐달걀처럼 피부가 마무리되긴 했는데 좀 남아가지고 이건 두껍게 발라도 별로 막 뜨는 게 없거든요. 한번 혈관 비치는 부분들 위주로 넓게 톤 보정하듯이 덧발라줄게요. 톤등보다도 조금 더 어두워졌는데 이 정도 차이는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고 목에도 비비를 조금 더 발라서 톤을 맞춰줄게요. 어차피 이게 선 기능도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도 해줄 겸 이러고 마무리를 해도 좋지만 쿠션으로 한 번 더 커버를 살짝 해주고 화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베이스 표현의 마무리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쿠션도 마찬가지로 좀 더 어두운 톤으로 활용을 해줄 건데 찍어서 바르면
거의 톤 차이가 안 나죠. 혈관 커버가 덜 된 거를 조금 더 잡아주고 화장을 신경 쓴 느낌은 나게끔 그 디테일을 잡는 거예요. 여기 턱이 있고 앞광대가 있으면 이 사이 중앙부터 쿠션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기가 가장 진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옅어질 수 있도록 블렌딩하면서 타고 올라와 주세요. 이 쿠션이 아까 비비보다 조금 더 매트한 감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광이 조금 더 죽으면서 얼굴 윤곽 보정도 한 번에 되는 느낌이 있어요. 눈썹 뼈 근처 외곽도 여기 중앙부터 좀 많이 쳐주고 그 다음은 여분으로 블렌딩 하듯이 타고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이 퍼프에 남은 아주 소량으로 여기 코 주변을 조금만 두들겨줄게요. 이 붉은기를 커버하듯이 톡톡톡톡 얹어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아까 여기 볼륨 줬잖아요. 거기는 피해서 최대한 쿠션을 얹어줄 거예요. 이제 또 더 묻히지 않고 더 여분으로 콧대도 두들겨서 모공이나 블랙헤드를 약하게 커버해줄게요. 이렇게 쿠션의 양을 부위별로 조절하면서 발라주면 이 광도, 피부 표현도 조절하면서 화장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짜 완성도에서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른 여자 언니들은 광이 여기 얼굴 중심 위주로 진짜 잘 나요. 그래서 이 긴 타원 외에 바깥쪽에 나는 광은 다 죽여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T존 이쪽 이번에 덧발라도 괜찮다고 나온 젤리 파우더를 활용해서 조금 가볍게 눌러줄게요. 그럼 바로 아까 조금 남성적인 느낌이 강했던 이 튀어나온 T존이 들어가 보이면서 훨씬 인상이 어른 여자에 좀 가까워졌죠? 눈화장도 할 거니까 눈 쪽도 눌러주고 역광대 튀어나와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 이 광 잡아주고 우리가 쉐딩했을 때 이 다이아몬드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그 위로 좀 타고 파우더를 이렇게 칠해줄게요. 그래서 파우더를 암 한쪽과 한쪽이 윤곽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 젤리 파우더가 좋은 게 좀 덧발라도 여름에 들뜨는 느낌이 확실히 줄고 두껍게 그 모공 사이사이에 막 돌가루 껴가지고 사람 킹받게 하는 그 포인트들이 좀 잡힌 느낌? 우리 어른 여자 언니들은 이쪽에 번들광이 돌지 않습니다. 코 옆도 가볍게 눌러주면서 이것도 스킨톤이라서 커버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뾰루지를 컨실러 굳이 엄청 커버하지 않고 얇게 겹겹이 터치해서 커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른 여자 언니들은 여기에는 광이 도는데 그 밑에 콧대랑 미간 사이에는 광이 안 돌아요. 그래서 이것도 파우더로 가볍게 터치해줍니다. 또 이제 제가 뭐가 없을까요? 네, 눈썹 탈색해가지고 눈썹이 없거든요? 눈썹을 그려줄 건데 펜슬이 아니라 섀도우 제형으로 그려서 자연스럽게 옅으면서도 깔끔한 정갈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오늘의 어른 여자템은 바로 이 섀도우인데요. 일명 두유 팔레트예요. 이 중에 좀 회빛이 도는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눈썹 모양은 앞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상승형 눈썹이고 우선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브러쉬로 전반적인 두께감을 잡으면서 색감을 입혀줄게요. 눈썹이 막 길게 눈꼬리 끝까지 이어진다기보다는 좀 짧은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절대 진해지지 말 것. 눈 앞머리는 이 간격이 가깝지 않거든요. 조금 먼 느낌이라서 특히나 뿌옇고 좀 수채화처럼 연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조금 두꺼워질 수 있도록 뒤로 갈수록 얇아지는 느낌으로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가면서 눈썹 모양을 보고 눈썹 메이크업을 진행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눈썹 브러쉬를 바꿔서 이렇게 날렵한 브러쉬를 써줄 건데요. 이렇게 여기에 얹어서 상승형을 유지한 채로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눈썹 꼬리를 너무 길게 늘어뜨리거나 밑으로 처지게 그리지 않는 게 핵심 포인트고 밑에 쉐입이 안 예쁘다는 부분들을 이 날카로운 브러쉬로 스쳐가면서
조금씩 모양을 다듬듯이 손봐줄게요. 손볼 때 너무 많이 하면 또 진해질 수가 있으니까 빗어가면서 봤다가 다시 살짝 보강해줬다가 이런 루트를 반복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른 여자 언니들은 여기가 유독 진하거든요. 여기가 진하게 표현될수록 좀 더 청순하고 그 날것의 고급미 있잖아요. 그게 더 나보일 수 있어요. 이게 또 끝까지 너무 가지 않도록 여기 뭉친 느낌 한정적으로 여기 일부만 잘 그려주세요. 자, 섀도우랑 펜슬로 다 그려주고 나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대칭이 맞지 않고 가루 날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이런 컨실러를 활용해서 눈썹 틀의 모양을 미세하게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미처 깎지 못했던 눈썹의 잔털들도 동시에 커버가 되면서 눈썹 모양도 다듬을 수 있고 일석이조거든요. 네, 눈썹은 다 그리고 나면 이런 느낌? 이 길이가 짧은 느낌이 있어서 살짝의 귀엽고 새침한 느낌은 있대? 상승형으로 그려서 너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 어른 여자미를 키워줬어요. 제가 갑자기 눈썹 하니까 생각나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이 눈썹 칼인데 이거는 도끼같이 생겼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뚜껑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뚜껑을 끼고 다니면 평소에 휴대할 때 불편함도 없는데 눈썹 칼을 왜 들고 다녀요? 하신다면 그 어른 여자 특유의 관리된 특유의 느낌을 내려면 평소에 잔털이나 뭐 솜털 같은 게 많이 보이는 털털한 모습을 어느 정도는 숨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썹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손가락을 살짝 깎아준다거나 여행 갔을 때 특히나 눈썹 수시로 자라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크림 떡칠한 다음에 깎아주기도 하거든요. 손털 깎을 때는 그냥 깎으면 베일 수 있으니까 핸드크림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여기 손가락 털이나 팔목 위에 털이라든지 그런 걸 대충이라도 조금 깎아주시면 어른 여자미를 살짝 플러스 1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깨알 꿀팁을 드리고 도망가고요. 오늘은 너무 귀엽거나 만만해 보이진 않는 어른 여자 메이크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블러셔도 정말 중요한데 요즘 원희님이 하고 나와서 정말 화제가 됐었던 보이프렌드 블러셔 존을 활용해 줄 거예요. 색감은 너무 볼까지 브라운기가 많이 돌면 자칫하면 늙어 보일 수가 있어요. 어른 여자가 아니라 정말 할머니 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색이 도는 무화과 컬러를 먼저 바탕으로 깔아주고 베이지로 블렌딩 해주고 이렇게 좀 믹스해서 써주겠습니다. 눈동자 중앙부터 콧볼 여기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일단 포인트 지점이에요. 이때 귀 위로 뻗어나간다 생각해서 영역을 잡아주시고 또 아래 영역은 입꼬리 아래까지 쳐지면 얼굴이 처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입꼬리 기준으로 끊는다 생각하고 대각선을 이뤄서 블러셔를 발라주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무화과 컬러를 넓게 발라주고요. 젤리 타입의 블러셔를 써준 이유는 그냥 가루 타입 블러셔보다 어느 정도의 윤광은 표현이 되되 이 밀착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여자 메이크업 할 때 잘 쓰일 것 같다 생각했더니 정말 잘 쓰이네요. 여기 무화과 색깔에서 멈추면 또다시 좀 귀엽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이지 브라운 느낌의 컬러를 위에 얹어줄 거예요. 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까 동그랬던 포인트를 제외한 지점에 좀 더 덧발라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단독으로 무화과만 발라줬을 때보다 훨씬 깊이감이 있어 보이면서 좀 더 으른으른한 느낌이 살아나죠? 그리고 여기다 블러셔를 이제 더 이상 묻히지 않고 앞으로 좀 삼각형 모양으로 코 중앙을 향해서 뻗어 나오면서 여분으로 살살살살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럼 지난 영상에서 이한님 블러셔 했던 거랑 메이크업 방식이 좀 유사하거든요. 눈가에 붉은기가 좀 있는 게 드라마에서 구여친 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분으로 이렇게 눈두덩이에 두들겨주시면 살짝의 혈색이 올라오고요. 블러셔를 더 묻혀서 두들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블러셔를 다 해주면 도시 어른 여자 느낌 나지 않나요? 입술은 제가 지금 개발 중인 립밤 발라놓은 상태인데요. 원래 제 입술 자체가 색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른 여자의 누드립 감성을 제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입술색을 좀 죽여줄 건데요. 아까 발라놨던 립밤 좀 걷어주고 이 립 전용 컨실러를 발라서 입술색을 죽여줄게요. 저는 이게 입술 전체에 발라도 괜찮긴 했는데 립 라인에만 따듯이 발라줘도 입술 커버가 되더라고요. 발색력이 되게 좋아요. 대충 얹어주고 나서 손가락으로 블렌딩 해줍니다. 입술색 바로 죽는 거 보이시죠? 오늘은 안쪽까지 다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색을 커버해주고 나서 먼저 누드 립글로스를 입술 전체에 발라줄 건데 오버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 팁 끝으로 입술 산이라든지 입술 외곽을 립 라이너 따듯이 오버립 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분으로는 안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발라주고 아랫입술은 크게 확장하지 않고 원래 입술 정도로만 발라줄게요. 제가 바른 이 컬러가 펄감이 들어간 립글로스거든요. 그래서 그 반짝함이 훨씬 극대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입술 아래 여기 양쪽 옆은 조금 광을 죽여줄게요. 여기 끝까지 빛나면 그게 고운해가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닦아주면 스마일 라인처럼 될 수가 있고 입 바르시고 나서는 쿠셔너로 입 주변 정돈해주시면 인매가 더 예뻐 보이고 어른 여자처럼 딱 관리한 느낌 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쯤 되면 우리 뽀짝이들 얘기할 거예요. 언니 나 더 바르고 싶어요. 조금 요거 부족해요. 지금 너무 누디누디야. 막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같은 병을 앓고 있거든요. 립 더 발라 병. 그럴 때는 너무 막 쨍한 거 택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바를 요 컬러 한번 같이 트라이 해보세요. 요거를 글로스를 발라주고 나서 틴트를 얹어주면 입술이 너무 진해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를 때 딱 담궈서 나왔잖아요. 이때 바로 얹지 마시고 한번 긁듯이 매니큐어처럼 버려요. 버린 다음에 티끝으로 살살살살 소량씩 색을 봐가면서 긁듯이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틴트라서 착색이 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탁해지는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뽀짝이들이 좋아하는 눈,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요. 우선 베이스부터 두유빛깔로 깔아줄 겁니다. 이 두 가지 컬러 섞어서 눈 전반에 베이스를 먼저 넓게 깔아줄 거고요. 뽀얀 두유빛깔을 더 뿜뿜 내뿜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발굴한 다이소 음영 펜슬로 이 통통한 애교살을 흉내내줄 건데 이 어른 여자 언니들은 눈 앞머리부터가 애교살이 더 진하더라고요. 더 뒤로 갈수록 블렌딩 될 수 있지만 조금 내 눈을 타고 자연스럽고 탱글하게 앞을 조금 비비듯이 여러 번 스쳐주는 게 포인트고요. 펜슬로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이드를 잡아준다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두 가지 컬러로 애교살 음영 한 번 더 집어줄게요. 처음부터 너무 진한 섀도우로 잡기보다는 점차 진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섞어서 조심스럽게 색감을 써줄게요. 눈 앞머리 위주로 이렇게 찝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다이소 스킨톤의 라이너 펜슬 저번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템인데 이걸로 애교살 볼륨을 조금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살려줄게요. 그러고 나서 뭉치지 않게 블렌딩. 이 두유, 모브 그 어딘가에 이 두 가지 색감을 섞어서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보다 조금 더 두껍게 칠해줄게요. 눈 언더에도 여기 3분의 1 지점까지는 동일한 컬러감으로 깔아주고요. 두유빛 펄이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아까 살려줬던 애교살 볼륨에 조금 더 두유빛깔을 입혀주고 펄감도 얹어주겠습니다. 엄청 잘 보이진 않지만 미세한 펄감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예뻐 보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아이보리 빛깔 펄을 얇게 실 그리듯이 애교살 중앙에 이렇게 그려줘서 볼륨감을 더 세밀하게 키워줄게요. 애교살까지 하면 뽕긋하게 이런 느낌? 은은하게 눈이 커지고 있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 두 번째로 진한 음영 눈썹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음영을 넣어준다 생각하고 쌍꺼풀 라인 끝 위주로 감싸듯이 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저는 눈꼬리 원래 올라간 편이라 조금 내려줘 가면서 이목구비 보완도 함께 해줄게요. 그러고 나서 트임을 이렇게 라인으로 생각했을 때 이 중앙 부분이 가장 진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 눈이 끝나는 지점이 속눈썹이 여기에 닿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가 가장 많이 진단 말이에요. 마치 여기 눈썹 가장 많이 뭉친 부분이 진했던 걸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여기도 그 속눈썹이 겹치는 그림자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눈의 디테일을 훨씬 더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아이라인도 너무 진한 색깔이 아닌 좀 물탄 느낌의 애쉬 먹물 그런 느낌의 컬러를 써주도록 할게요. 애쉬 먹물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살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 먹은 먹물. 눈꼬리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지만 통통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살짝은 처진 형태로 속눈썹 사이사이까지 잘 그려주셔야 되고 자 이제 아이라인 다 그렸으면 이 섀도우 가장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블렌딩하면서 경계선을 좀 무디게 해주세요. 이때 꼬리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조심해주시고요. 눈 앞머리도 같이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 다이소 마법의 컨실러 펜슬로 음영감 조금 더티하게 느껴지는 삐져나온 것들을 살짝 커버해줄게요. 힘주지 말고 살살 해주셔야 베이스가 까지지 않고 잘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이섀도우, 라이너까지 했고요. 속눈썹 떠붙이고 바로 돌아올게요. 네, 속눈썹 붙이고 왔는데 여기 밑에 음영감 조금 더 더해주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아까 말했던 언더트인 부분에 진하게 한 번 더 짚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한 번 더 진해지는 거예요. 속눈썹을 붙이니까 여기가 좀 더 눈매가 진해 보여서 여기도 같이 진해져야겠더라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뭔가 할수록 더해진다는 사실. 제가 항상 분석해서 메이크업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그 트렌드에 맞는 신상을 또 활용해서 메이크업 보여드릴 거거든요. 우연히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큰 행운이시니까 앞으로도 자주 오셔서 신상 구경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컬러를 활용해서 우선 아까 분석 단계에서 말했던 쉐딩을 넣어줄 건데 이 눈썹부터 뻗어 나와서 이렇게 눈썹부터 뻗어 나온 콧대를 살려준다는 생각으로 코끝에 콧망울 살짝 조각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진한 컬러랑 이거 다시 섞어서 여기를 가장 진하게 해주고 이때 비비기보다는 두들겨서 얹어주면 좀 더 차곡차곡 색깔을 명확하게 얹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코는 이렇게 일자로 얇게 끊지 않고 두껍게 이렇게 뭔가 뿌연 느낌으로 이 음영감도 되게 부드럽게 곡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본연의 타고난 얼굴을 생각하면서 음영도 같이 리듬 타듯이 먹여줄게요. 그러고 나서 쉐딩을 머리통이 이렇게 커 보여야 돼요. 볼륨이 빵실빵실 돋아야 돼서 좀 얼굴이 소멸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역광대 위주로 타고 들어와서 평소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쉐딩을 넣어주셔도 돼요. 피부톤도 오늘 막 밝히지 않았고 하얀 얼굴보다는 그을린 느낌이 들어도 예쁠 것 같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와 좀 멀멀 두윳빛깔 그런 것도 살려준 느낌도 업 해줄게요. 턱끝도 짧게 살짝 해주고 메이크업을 다 해주고 나니까 눈썹이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밥 먹고 디저트 먹듯이 조금 디테일을 추가해 볼 건데 이런 색깔을 다 섞어가지고 여기를 더 밑으로 내려줄게요. 좀 사람이 더 강단 있어 보이고 어디 분야에서 한 가닥 할 것 같은 그런 미모로 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그 오광 있죠? 오광을 살려주기 위해서 마무리 하이라이터 해주겠습니다. 배우광템으로 유명한 아워글래스 앰비언트 스트롭 라이팅 파우더인데 좀 모공을 메워주는 효과가 파우더처럼 있으면서도 광이 은은하게 나서 오늘같이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내고 싶을 때 좋더라고요. 오늘은 귀여워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어른 여자 되고 싶기 때문에 하이라이팅도 좀 계산을 때리고 할 겁니다. 이게 좀 기다라 보이게 물방울 모양. 그리고 콧대도 좀 여기가 이 세로가 조금은 더 길게 표현이 돼도 돼요, 평소보다. 우리 너무 중안부 길이에 목매지 말자고. 저 자신한테 한 소리예요. 주고 이제 경계 살짝 블렌딩. 그리고 아까 액체 하이라이터 얹어줬던 곳 있죠, 턱. 여기 포인트에 한 번만 더 얹어서 오광을 살짝 살려줄게요. 여러분 저 지금 머리 좀 부끄럽거든요. 얼른 이제 그러면 스타일링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뭐 향수나 헤어 꿀팁 같은 거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헤어 꿀팁 먼저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커피 프린스 한유주님, 유인나님 같은 그런 어른 여자는 좀 가르마를 5대5로 타지 않습니다. 살짝 2대8, 7대3 요 정도 퍼펙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잔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귀에 머리 꽂을 때 냅다 그냥 탁 꽂지 마시고 잔머리를 좀 활용해서 바람 불고 움직일 때 내추럴한 느낌이 들면서 더 청순해 보이고 저 사람도 뭔가 사연 있다, 예쁘다 막 이런 느낌을 더 얻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헤어 액세서리인데요. 그냥 남들 다 쓰는 집게핀 쓰지 마시고 이런 무광 골드빛 집게핀도 굉장히 좋고요. 얇은 선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라 뭔가 더 고급스럽고 또 좋아하는 게 자개 느낌. 베이지 빛깔 특히나 추천드리는데 이게 어떤 옷에든 잘 어울려요. 뭐 네이비 컬러, 흰색 반팔이든 어디든 다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미니 사이즈여서 반묶음 머리 할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나비 모양의 집게핀인데요. 이것도 살짝 자개 느낌? 불투명한 네이비 컬러인데 이것도 미니 사이즈라서 반묶음 해줄 때 너무 편하고 예뻐요. 바나나 핀도 진짜 좋아요. 바나나 핀이라고 해서 묶을 때 그냥 머리 끈 같은 거 필요 없이 이거 딱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기다 머리 그냥 한 번에 넣고 두피에서 싹 긁어가지고 묶어주면은 바로 로우 포니테일? 그런 느낌으로 뒤통수도 빵빵해 보이고 이거는 사실 디자인이 뭐 호피라서 조금 너무 섹시? 어른 여자? 너무 섹시? 막 이럴 수 있는데 막상 하면은 비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머리색에 이 호피가 묻힙니다.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다음은 헤어 스크런치예요. 이런 헤어 슈슈 아시죠? 이런 것도 추천하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뭔가 소녀소녀 느낌이 강해. 이거 말고 저는 이런 거 좀 불투명한 거 오히려 좀 플로럴 패턴이 있는데 색감 자체는 어두워서 내 흑발머리랑 싹 맞는다던가 아니면 좀 난 비치는 거 하고 싶어요. 좀 더 나는 브라이트, 라이트한 느낌 내고 싶어요 하시면 비치는 거 써도 되는데 색감 자체를 좀 톤 다운된 이런 가을빛깔 있죠? 우리가 메이크업 구웠으니까 헤어 액세서리도 구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좀 더 리본처럼 길게 연출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묶어줘도 뒷모습 딱 그냥 여신되게 딱이고 그래서 어른 여자들은 이런 디테일들을 좀 챙겨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액세서리인데요. 저는 어른 여자들은 조금 과한 템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귀걸이도 이렇게 딸랑 하나 있는 거 아나운서, 승무원, 비서 언니들 그 언니들이 뭘 찰 것 같은지 생각해보시면 좀 쉽게 연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팔찌나 반지 같은 것도 디테일이 얇게 선 위주로 들어간 거 추천드려요. 향수도 여러분 몇 가지 어른 여자 향수로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프라인 매장 가서 시향해보시고 취향껏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은은하고 좀 쌉싸름한 차향 느낌이 나는 이솝의 태씍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이레도 발다프리크인데 이게 좀 뭔가 살구빛, 포근, 세련 그런 무드가 있어서 젊은 분들도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딥티크 탐다오 요거는 조금 매운맛입니다. 되게 딥한 느낌의 살짝 사연 있는 우디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한 이런 두윳빛 메이크업 이 향수와 함께 만나면 바로 어른 여자 등극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유행이 뭐 귀여운 거다 뭐다 해서 그거에 내 얼굴을 맞추지 말고 제 영상 보시면서 트렌드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다가 나한테 맞는 메이크업, 내가 좋아하는 거 찾는 거. 내 본연의 건강한 톤을 살리고 세련된 골격도 돋보이게 만들고 뽀짝이들도 저와 함께 자기만의 분위기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도 찾고 있답니다. 그럼 오늘 같은 유용한 영상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올라오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제 얘기 들으러 와주신 뽀짝이들께 드릴 말씀이 또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저희 행운이가 좀 몸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요. 그래도 가는 길까지 제가 정말 꽉 차게 사랑해주고 많이 아껴주면서 마음 좋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또 울면서 얘기하기에는 행운이가 하늘에서 또 행복하게 저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잘 뛰놀았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걱정해주시는 뽀짝이들이 더 이상은 걱정 안 하셨으면 해서 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좋은 곳에 행운이가 가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행운이 편히 쉬라고 봉안당에 놔줬거든요. 왔다 갔다 좀 여러 번 했었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희 강아지가 흰색이었는데 흰색 나비들이 마치 인사해주듯이 엄청 많이 제 눈앞에 뜨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비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그런 곤충? 이런 요소라고 또 미신적으로 그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행운이가 나한테 잘 가라고 나 잘 지낸다고 울지 말라고 인사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행운이를 보러 가야겠다 웃으면서 생각을 했었고 또 그만큼 뽀짝이들이 걱정 정말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소 좀 감정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영상 끝에 뽀짝이들한테 저의 근황 토크나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본인과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